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조합회로에 대한 것을 이제 졸업하고 순차회로라는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회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합회로 플러스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합회로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주면은 그 입력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출력이 나오는 회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차회로는 과거에 이 회로에 어떠한 입력이 가해졌느냐라는 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이번 회로에 입력하고 같이 결합해 가지고 출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회로에 라는 거를 우리가 상태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그 회로의 상태를 회로에 현재 입력하고 같이 동시에 고려해서 출력을 만드는 회로가 순차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차 회로에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조합 회로에 없던 부분이고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차 회로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차 회로와 조합 회로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그 메모리에 대해서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회로는 입력이 회로에 가해졌다가 사라지면은 그 어떠한 입력이 과거에 있었는지 전혀 회로가 기억을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입력이 가해졌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는 회로라는 거죠. 그런 메모리 소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오늘 배우는 레치와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메모리가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좀 잠깐 생각해 보자. 왜 순차회로가 필요한가? 어떤 얼람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침입을 탐지하는 센서가 있고 그 센서에 의해서 침입이 탐지가 되면은 알람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죠. 자,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입을 해와서 센서가 그걸 감지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창문이 열렸는가, 문이 열렸는가 이런 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센서에서 침입을 탐지하고 알람을 울리는데 만약에 메모리가 없으면은 그 창문이 열리는 순간 또는 문이 열리는 순간에만 잠깐 알람이 울렸다가 이제 꺼져 버리겠죠. 금방 문을 닫아 버리면 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두는 거예요. 메모리를 둬가지고 문이 열렸는지 또는 창문이 열렸는지 그거를 감지하는 순간에 메모리에 문이 열린 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센서가 메모리 소자를 세팅한다라고 여기는 지금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서 메모리에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한번 기록이 되면은 다른 어떤 신호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셋인데 리셋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알람을 끊임없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가 닫아도 과거에 한번 열린 적이 있다면은 계속 알람을 울려주는 거고요. 누군가가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그 메모리를 다시 리셋을 시키면은 그때 이제 알람이 꺼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알람 시스템을 생각해 보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는 회로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메모리 이 기능이 없으면은 우리가 논리 회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몇 가지가 없게 됩니다. 거의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는데 연산기가 있는데요. 누산을 한다고 합시다. 1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4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값들을 다 더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회로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기억 소자가 없으면은 1, 2, 3, 4, 4개의 값을 한꺼번에 덧셈비에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억 소자가 있으면은 1을 보내서 1을 기억시키고 2를 보내서 2를 기억시키고, 그래서 기억된 1과 2를 더해서 그걸 기억을 또 시키고, 그 기억한 거하고 새로 들어온 3하고를 또 더해서 결과를 내고, 그걸 다시 또 기억을 시키고 같은 장소에. 그래서 덧셈비에 뭔가 새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그 덧셈 결과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계속해서 여기에 기억시켜 가지고 집어넣고, 아까 더해진 거랑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기억 소자예요. 그래서 이 기억 소자에 계속해서 값이, 새로 들어온 값이 저장되고 새로 더해진 결과가 저장되고 함으로써 아무리 많은 값이 들어와도 그걸 다 더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숫자들의 총 더해진 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밖으로 이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덧셈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4개의 숫자를 더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돼야 되겠죠. 덧셈기 3개가 필요할 거예요. 2개를 더하고 2개를 더하고 그 결과를 다시 또 더하고, 이렇게 해야 4개를 더하는 거죠. 6개를 더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덧셈기 2개가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어야 이제 여러 개 숫자를 더할 수가 있는데, 기억 소자만 있으면은, 기억 소자 2개만 있으면은, 2개의 정수값을 기억하는 소자만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입력이 들어와도 다 처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억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뭔가 기억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메모리 회로다, 메모리 소자다라고 말하려면은 무언가를 저장하고 저장된 것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유지했다는 말은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쓰기 동작이죠. write. 메모리라면 메모리에다가 값을 쓰고 그 다음에 값을 읽어내게 할 수 있는 read 능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메모리 소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기 동작을 하고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과거에 썼던 내용을 계속 안에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홀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소자라고 하는 것은 쓰기와 값을 기억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메모리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 언제 쓸 거냐? 메모리 소자라면은 쓰기 동작을 언제 한다는 것을 알려줄 방법이 있어야 되죠. 보통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클락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락이 메모리에는 거의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 클락이 지금 쓸 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메모리 라이트를 트리거하는 역할을 되게 클락이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소자는 클락이 들어가는 거고요. 순차 회로에는 클럭이 들어가는 겁니다. 클럭이 왜 필요하냐? 지금 메모리들의 새로운 값을 쓸 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신호입니다. 동기시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럭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신호를 잡느냐? 그 두 종류가 있는데요. 렛지라고 하는 거는 클럭의 레벨을 가지고 메모리에 쓸 때인지 메모리에 써서는 안 될 때인지를 구분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락이 하이면은 지금은 메모리에 새로운 값을 업데이트 할 때다 해서 클락이 하이인 동안에 계속해서 쓰기가 이루어집니다. 계속 값이 바뀐다는 얘기죠. 또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메모리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에 쓸 때를 어떤
클락의 변화하는 그 엣지를 가지고 정합니다. 예를 들면 클락 신호가 0이었다가 1로 바뀌는 그 한순간, 짧은 순간 동안에 쓰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클락은 보통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이 높은 메모리가 하이일 동안에 메모리 쓰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래치인 것이고요. 어떤 순간 0에서 1로 바뀌는 이 순간에만 메모리 쓰기가 이루어진다. 쓰기가 이루어진다. 또 이 당시에 어떤 여기 들어온 데이터를 캡처해 가는 거죠. 이렇게 플립플랍은 클락이 0에서 1로 올라가는 이 순간에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 값을 캡처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 클락이 0에서 1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의 데이터 값을 내부로 싹 읽어들여서 그걸 기억하는 이런 방식이 플립플랍이고, 클락이 1을 유지하는 동안에 데이터 값이 바뀌면 바뀌는 걸 계속 읽어서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이런 스타일의 메모리, 래치. 뭐가 더 실용적으로 나을까요? 네, 플립플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순간에만, 클락이 올라가는 요 순간에만 이 데이터 값이 정확하면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요 순간과 순간을 뺀 나머지 이 양 주기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 데이터 값이 좀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변해도 되고 안정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이제 자유도가 있는 거죠. 회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많은 회로가 이 플립플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렛치 회로가 이제 기본이거든요. 렛치를 만드는 방법 오늘 배울 거고, 그리고 나서 한숨 돌리고 이제 플립플랍을 또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 소자는요, 인버터 두 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인버터가 서로 페어링이 돼 가지고 입력과 출력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여기 인버터의 출력이 이 다음 인버터의 입력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 인버터의 출력이 다시 A 인버터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호가 만약에 1이었다 하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이게 0이면은 출력이 1이 나가서 계속 이렇게 빙빙 돌게 되는 거죠. B가 한번 0이면은 계속 0이 되는 거고요. B가 한번 1이 되면은 계속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인버터가 두 개 있으니까 출력이 두 개가 되는데요. 요것도 출력이고 요것도 출력인데 A도 출력이고 B도 출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를 출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요게 Q 값이고 메모리 저장된 값, 즉 상태 값이고, 나머지 하나를 Q 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출력에 반대되는 값이다 이렇게요. 또는 이쪽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Q는 항상 0이 되는 거고요. 예, Q 바는 항상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출력이라 했을 때 이건 1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얘는 0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드하는 방식은 이것이 원리입니다. 인버터의 페어로 회로를 만들면은 어떤 하나의 상태를 계속 홀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0이면은 계속 0으로 있고, 얘가 1이면은 계속 1로 머물러 있어 주는 거죠. 값이 없어지지 않고. 물론 그냥 인버터 두 개 붙여놨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개 인버터에 전원이 공급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전제에서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이어 붙여 놓으면은 논리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서로 입력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메모리의 홀드 기능을 구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메모리라 하려면은 쓰기 기능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야 그게 메모리인데, 지금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Q가 0이에요. 예, 이걸 Q를 1로 만들고 싶다. 방법이 없죠. 지금 왜냐면은
바깥 세계하고는 연결이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인버터 두 개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 메모리의 상태를 그러면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메모리 두 개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요 인버터 두 개가 맞물려서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A하고 0하고 OR을 하면 여전히 A고요. B하고 0을 또 OR을 해도 0입니다. 여기다가 낫을 붙여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A와 B에 A하고 제로하고 노아를 한 거는 그냥 A 반합 똑같고요. B하고 제로를 노아를 한 것도 B 인버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버터 회로를 말이죠.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0이라는 입력을 하나 더 가지는 노아 게이트로. 그러면 사실 0을 입력으로, 한 개의 입력을 0으로 한 이 노아 게이트는 인버터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 인버터예요. 이 녹색의 노아 게이트도 이 녹색의 인버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인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버터 두 개를 노아 두 개로 바꿔놓고 나면은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새로운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미 저장된 값, 이 Q가 0이건 1이건 간에 그 값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Q가 1이다 라고 알려졌어요. 그럼 계속 1이 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Q는 계속 1이고 Q바는 계속 0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B는 A 바고 A는 B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가 여기 노아 게이트 입력 0, 여기도 0이 있는데 두 개 0 중에 하나를 1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노아 게이트의 한쪽 입력이 1이면은 출력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렇죠? 1하고 어떤 변수랑 노아를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0이잖아요. 이게 노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이 되면은 이전에 이 A가 무엇이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전에 직전에 요 상태에서 여기 Q가 1이었건 0이었건 상관없이 요쪽 하나의 입력을 1로 해주는 순간 100%의 확률로 Q는 0이 됩니다. Q가 0이 되면 요게 0이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0, 0 노아 하면은 1이 되죠. 예. 이게 1이 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데. 왜냐하면 한쪽만 1이어도 Q는 0이니까요. 그래서 0이 되고, 요만한, 물론 노아 게이트 한 개의 딜레이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Q는 0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노아 게이트 잠시 후에 출력이 이제 1이 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0이 만들어졌어요. 0을 기억합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0이 나오고 여기는 안정적으로 계속 1이 들어가요. 그 0, 1, 0의 상태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빨간색 1을 0으로 다시 되돌려 놔도 예, 그 Q가 0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한번 Q가 0으로 되고 나면은 이 빨간색 부분을 0으로 다시 되돌려놔도 그 홀드 상태, 요게 이제 홀드 상태잖아요. 이 홀드 상태로 다시 되돌려놔도 그 Q가 0이고 Q바가 1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0을 홀드하게 되는 거죠. 0을 write를 하고 0을 홀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write를 한다는 말은 노아 게이트 한쪽 입력에다가 1을 써준다는 얘기고요. 출력 Q에 가까운 노아 게이트의 입력 하나를 살짝 1로 바꿔줬다가 0으로 되돌리면은 0을 기억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둘 다 00인 상태죠. 여기서 이제 홀드 상태인데 여기서 이번에는 다른 노아 게이트, 뒤에 있는 노아 게이트 입력을 1로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걸 1로 해주면은
B가 0이 되고 두 개 입력이 다 0이니까 출력 A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 1이 되고 두 개가 1, 1이니까 뭐 0 되는데 지장 없죠. 그래서 여기 출력 B와 연결된 노아 게이트의 한쪽 입력을 1로 잠깐 해줬다가 다시 0으로 되돌리면은 1을 홀드하게 됩니다. 여기 1을 라이트하고 1을 홀드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입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A, 하나는 X, 뭐 하나는 Y라고 할까요? 예. X, Y가 있는데 입력이 이거 0, 0으로 있을 때는 유지하는 거예요. 뭐가 저장됐든지 그 저장된 값을 계속 홀드 시켜주는 거고요. 자, 0, 1이면은 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라이트. 뭐를 라이트 하냐? Y를 1로 하면은 1을 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0이면은 X가 1이고 Y가 0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은 라이트 0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1을 하든 라이트 0을 하든 라이트가 되고 나면 다시 홀드 상태로 돌려보내면 돼요. 다른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홀드로 갔다가 또 라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메모리로서 다 기능하죠. 메모리 둘 다 입력이 00이면은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계속 값을 기억해줘요. 이전에 들어왔던 값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0을 라이트를 하거나 1을 라이트를 하거나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과거에 있었던 값을 오버라이트 할 수 있어요. 덮어쓰고 그리고 다시 홀드 상태로 돌아가면은 그 라이트를 한 것을 계속 또 유지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메모리로서 기능을 하는 노아 게이트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다시 라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라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라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서 1을 라이트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홀드 했다가 다시 똑같은 걸 라이트 해도 됩니다. 물론 다른 값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홀드 하다가 1을 라이트도 할 수, 0을 라이트 하거나 1을 라이트 하거나. 이렇게 얼마든지 홀드와 라이트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